하동 미래 100년을 책임질 거란 기대로 10여 년을 끈 대송산업단지 조성 사업, 초라한 현실과 석연치 않은 과정, 얼마 전 감시자들에서 들여다봤었죠. 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게 방송 당시 하동군의 입장이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업기간 만료를 앞두고 하동군이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번째 감시 리스트, 끝없는 산단 구하기입니다. 기울어지면서 지금 이제 주저 내려앉고 있습니다. 이게 대송산업단지의 민낯이 아닌가. 대송산단 중단하라! 하동 대송산단 사업과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불법 부당하다고 이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동군에서는 전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 판단이 그 당시에는 옳았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런 면도 있는데 그러나 이미 시작한 건 또 마무리 지어야죠. 그런 얘기는 지금 다시 같이 들이 서신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뭐가 안 되지.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보고 사전 말하자면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게 부족했다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소득 채취하는 부분, 폐수 처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연장이 안 될 경우에는 사업을 중단을 하고 스톱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 되면은 우리는 분양도 중단해야 되고, 또 공사도 중단해야 되고, 또 뭐 현장에는 유치권이 발생이 될 거고, 그럼 하동군은 1,810억에 대한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자금 내에서만 지금 다 해결이 가능하다는 얘기시잖아요. 현재 계획은 PF 자금 내에서 계획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이제 그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 되면은 그거는 그때 다시 판단을 좀 해야 됩니다. 돈 나올 구멍이 없는데 사업을 끌고 가는 거는 무리가 있죠. 우선 그 사업 기간이 지금 1년 연장이 좀 급하기 때문에 연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연장을 하게 되면 그런 게 다 해결이 될까요? 1년 안에? 1년 가지고는 그 해결을 다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지금 저희가 지금 내년 상반기쯤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VCR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 그 현장이에요? 네, 아침 10시에 이제 한다고 해가지고 네. 앞에 가서 같이 진행하는 걸 봤고요. 자기들이 만든 이제 항의 사안을 군수와 그다음 군의 의장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사안을 보니까 내용이 뭐 간단합니다. 지금 있는 사업을 당장 중단을 해라. 그래서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두 번째 골자고, 세 번째로는 지금까지 나온 사업 진행 관련된 정보, 내역서 이런 거 전부 다 공개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 주민이 전부 다 배제되지 않았냐. 주민 공청회를 열면서 다 같이 군민이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답변을 12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동의 시민단체들이요. 예. 저 시민단체나 또 국민들이 오죽했으면은 그 하동군에 집회를 하고 가두행진에서 직접 뭐 항의서한을 전달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윤상기 군수님이 2014년 당선되고 나서부터
시정 좌담회, 그다음에 이제 1년 뭐 임기 1년 좌담회 한 12편을 제가 그 방송국 프로그램을 12편을 다 봤어요. 예. 다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왜냐면 12편을 얘기하시는데 그때마다 다른 거예요, 얘기가. 다른데 전부 다 아주 환상적인 이런 약속들을 하시는데 그것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고 됩니다,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국민들이 그 항의를 하게 됐을까? 그것은 이제 그게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 거짓말이 됐다는 거죠. 그 대담 방송을 가만히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계속 희망 고문이에요, 국민들한테. 네.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게 그 방송의 대담의 대부분 내용이더라고요. 국민들을 희망 고문을 계속했던 거죠. 예. 저희가 사실 몇 주 안 된 것 같습니다. 대송산단을 한번 감시자들에서 훑었는데 이 시점에서 가장 궁금한 건 이것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사업 기간은 연장한 이유가 뭘까? 어떻게 보세요? 이제 국민들이 한편에서는 대송산단 문제를 재검토하자고 주장을 하고 데모를 하고 있는데 거꾸로 지금 윤상희 군수는 사업을 연장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 연장 자체의 원인 행위 자체가 발생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은 지금 남은 사업이라는 결국 따져보면은 갈사산단 매립용으로 해결될 예정이었던 토속 처리 문제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갈사산단을 보내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폐수 처리시설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문제는 다 갈사만 산업단지가 공사가 재개되어야지만이 그렇네요. 필요한 사업이란 말입니다. 근데 저기는 하지도 않고 있는데 왜 이런 사업을 한다는 말이죠. 이거는 원인의 장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 연장 허가를 해준 경찰청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만약 공사를 진행한다면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그 계약은 지금까지 한 건이 체결이 되었는데 그 이 한 건마저도 폐기물 처리 업체입니다. 대송산단은 그 부지가 산업용 부지이기 때문에 이 폐기물 처리 업체가 들어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이 폐기물 처리 업체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부지 변경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막 이 체결도 이제 무산될 가능성이 거의 뭐 크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실제 분양이 연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제가 하동 군수 입장에 예를 역지사 입장으로 본다면은 하동 군 입장에서는 95% 공중률이 있었는데 5% 때문에 지금 중단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도 일리는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제가 옆에 있다고 한다면은 윤상기 군수에게 조언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 시작은 윤상기 군수 때 한 게 아니고 전임자거든요. 그리고 현재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좀 터놓고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이것들을 이 재연장하는 것도 그 공무원이 또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고 뭐 설득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었다는 그런 설들이 좀 있었거든요. 감사원 지적 사안도 제대로 뭐 의회에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막 이렇게 갔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현실에 있는 걸 솔직하게 딱 의회도 이제 껴놓고 또 국민들한테도 이렇게 실정을 설명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생략되는 게 되는 아쉬움을 저는 오히려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하동 시민단체가 공식적으로 보낸 답변이에요. 그러면 올해 6월 달에 보낸 겁니다. 그러면 6월 현재 확정된 투자 유치 내용이 무엇이냐 얘기를 하면 답이 딱 단 3줄로 왔어요. 어떻게요?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까지 갈산한단 개발을 위해서 많은 투자자와 협의를 해왔음. 그리고 개발 자금의 투자 최종 단계 가까이 추진된 적은 있으나 투자 여건 및 환경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현재까지 투자 유치가 실현된 것은 없음. 그러나 현재도 긴밀하게 협의 추진 중임. 이게 답변이 나거든요. 하동지구 개발사업단이 파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행사업자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선정 계획이나 절차나 이런 일정들을 알려달라고 했는데요. 이런 답변이 오는 거죠. 새로운 사업 시행자 선정을 위해 투자 유치 진행 중. 모든 답변이 2줄에서 3줄로 나오는 거죠. 이러니 저는 하동 국민의 입장으로서 앉아 있는데요. 어떠한 정보를 볼 수가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송산단 단지나 PF 대출이나 투자 내역서나 하도급 계약서나 이런 여러 가지 서류들을 저희는 볼 수가 없는 단계에 이르는 거죠. 근데 대송산단 조성 사업은 그 이미 사업 기간을 7년이나 연장한 상황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이미 언급을 저희가 했었죠. 그 사업 기간을 처음에는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3년 정도 잡았는데 그 7년을 더 연장을 했습니다. 예. 그 사업을 하겠다고 처음 발표했을 당시에 보면 30만 평 규모의 992억을 투자할 예정이 있는데 뭐 지금은 41만 4천 평 규모의 그 총 사업비가 2,340억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대로 가다면
조금 더 증가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사업 기간이 연장이 되면 사업비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사업비가 증가하면 산남 분양가도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착공 당시 분양가가 평균 79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84만 5천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평당.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새만금 지구도 여기는 그래도 뭔가 좀 잘 될 것이라는 그 청사진이 나오고 있고 또 보도가 뒤따르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60만 원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20만 원이 넘게 차이가 나요. 예, 대송산단의 부지 조정 사업만 하더라도 5년이 걸린 거잖아요. 그동안에 공시로 들어간 돈이 2,260억 원입니다. 지금 하동군의 공식 이제 부채로 채무로 잡히지 않고 있는 우발 채무 1,810억도 결국에는 다 하동군에서 다 안고 가야 될 그런 부채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거는 결국 하동군 전체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엄청난 액수의 그런 부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5% 남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장을 해서 아까 경제청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 그러면은 누가 또 그 예산을 또 만들 거냐 이런 또 문제가 생길 거고요. 만약에 그런 예산 조정을 군이 오거나 우리 온다면은 저는 승인 거부해야 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중앙정부에도 만약 계획 자체가 변경이 되면 다시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나는 경상남도나 산자부가 중앙정부가 만약에 해당 권한이 있다면은 철저히 그 순간에 저는 승인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이제 1,000억이 안 되는 그 대송상단의 사업 계획이 지금 2,300억이 넘어갔잖아요. 2배가 넘어 이제 갔는데 작년에 추가 사업비 450억을 다시 했는데 거기서 지금 남은 돈도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토속 반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사 산단이 중단됐기 때문에 토속을 그걸 못 옮기니까 이게 또 돈이 들어갑니다. 폐수 처리 시설, 갈사본이 중단되기 때문에 따로 부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또 부지 확보에 또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계속 돈 들어갈 곳이 많거든요. 이 사업자가 손을 벌리면은 금융권은 돈을 빌려주고 또 빌려주고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는데 그리고 또 하동군은 또 승인해주고 이렇게 끝없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대송상단은 갈사만 배후 단지입니다. 그런데 원인이 지금 없어져 버렸잖아요. 갈사만 산단이 중단됐을 때 대송상단은 재검토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앞서서 감시자들이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울트라 건설이 부도났을 때 로봇랜드 이거 재검토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폭탄을 안고 갔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지금 하동에 이것이 좀 재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 2018년 450억 추가 대출을 받았지 않습니까? PF 대출을 받았는데 그때 대송산단 시행사 대표가 이 하동의 군의회 감사 때 올해 4월 내지는 5월 달에 이거 다 만든다고 했거든요. 근데 단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폐수 처리 시설이랑 토석을 다 처리하고 나는 거는 다 빼놨습니다. 요거는 처리 못한다라고 대표가 얘기를 미리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선행이 또 돼야 되는 문제가 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 2천 몇백억이 이제 대송산업개발에 돈이 들어간 거죠. 근데 그 돈이 들어갔는데 그 돈을 어디에 썼냐라고 감사원에서 밝혀보니까는 7억 6천만 원 정도를 아무런 증빙 없이 군에 아무런 증빙 없이 의회에 아무런 보고 없이 제3자에게 돈을 갖다가 기업이 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지적을 받아갖고 이게 이자만 8,200만 원을 지금 물어내야 할 판이 됐어요. 거의 대부분 다 위그선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 위그선의 채무를 4건이나 대신 변제해 준 겁니다. 대송산업개발에서. 웃기는 얘기죠. 두 번째는 출장 비용, 마케팅 비용. 대송산업개발에서 다 돈을 준 거예요. 어디까지 와 있냐면 직원들의 대여금조차 1,000원조차도 그 항목상에 지적상에 나와 있습니다. 대송산업개발에서 군수가 빚을 내서 줬는데 그 돈을 갖고 자기 일할 생각 안 하고 엉뚱한 데 돈을 줬단 말입니다. 이게 국민의 일세 국토비를 가지고 엉뚱한 데 돈을 썼는데 이게 이번에 밝혀진 겁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거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건 광양만권 경제구역 내 산단 중에서 민자 사업에 대해서 보증을 쓴 건 하동군이 유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도 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 게 이게 흔한 일입니까? 했더니 교수님께서 깜짝 놀라셨잖아요. 예. 추가 사업비 450억 원 또 내년에 당장 상환해야 된다고요. 이걸 갚아야 되는데 못 갚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자를 내야 됩니다. 연장을 하면서. 그 이자 비용이 100억입니다.
하동 예산에서 100억이면요. 교육이나 복지나 문화에서 엄청난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인데 이거를 이자로 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사업자가 정말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나 몰라라 하면 보증회사 하동군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파산을 할 수밖에 없는데 민간 기업은 파산을 하게 되는데 예.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그 대성산업개발은 독자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회사는 절대로 아니거든요. 예. 공영개발 방식은 정부 자금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일정한 간섭과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또 이 그 사업 개발 전반이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자칫 사업 승인이 안 될 가능성도 꽤 큽니다. 특히 이제 의회나 시민사회가 사업에 대해 가지고 견제나 감시 활동을 할 때 그 지자체는 하동구는 그 민간 사업자 핑계를 대고 감시와 견제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성산업개발은 사실 뭐 깡통 상태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을 하동군청에서 윤상희 군수님이 많이 빌려줬기 때문에 윤상희 군수님이 거의 사장이나 다름없어요. 지금요. 그럼 윤상희 군수님이 대성산업개발을 좌지우지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과정이 흘러왔냐면은 그동안에 시행사가 대성산업개발인데 그 앞에 이게 그 원래 주사업자가 대경건설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대경건설이 어느 순간인가 쏙 빠져갖고 시공사로 바뀌고 주재민이라는 분이 대성산업개발의 대표로 싹 앉게 돼요. 그래서 이 시행사 조사업자였던 대경건설이 시공사로 바뀌면서 제2공구 공사를 따낸 거죠. 거기에서 또 불량공사라고 해서 또 많은 또 비판도 지적도 받았잖아요. 누구한테 이 문제를 그러면 해결해 달라고 얘기해야 되냐. 저는 이 전체 사업을 그동안 추진했던 책임져야 될 주체가 경상남도 하고 중앙정부가 이 대경건설이 시행사 시공사 넘어와갖고 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집중적 감사를 통해 가지고 그 실체도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큰 의혹이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네요. 시행과 시공 문제는요. 네. 대성산업개발과 시공사 이 도급 계약을 할 때에도 그 희생 절차를 밟은 지 얼마 된 회사에게 270억 공사를 시공사로 이제 수주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사업자로 낙찰이 좀 불가한 업체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또 연약지반 100억 수주를 한 업체가 있는데 이거는 2015년도에 하동을 받고 6개월 후에 인허가를 이제 취득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운전 면허증이 없는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그 이후에 면허증을 따게 했던 것 같은 현상인데 하동군의 관리 감독의 부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적격 업체가 참여를 했고 거기에 따른 예고된 부실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보니 상황이 이런데도 이 대송산단 추진 과정에서 뭐 시행사 하동군 할 것 없이 뭐 성공한다. 장밋빛 미래를 그렸습니다. 군수가 직접 이렇게 장담을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뭐 羹 잡는 게 매라고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뭔 짓을 못 하겠어요.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 여기 이제 대성산업개발 주재민 회장도 직접적인 지원 사격도 가했다고 보시면 되고 예. 그 윤상기 군수나 주재민 회장은 위거선 그다음에 강물성 섬유 바이오 에너지와 관련된 업체가 곧 들어올 것이다. 이런 발언을 이제 서슴지 않았고 그런데 지금까지 분양은 한 건도 없지 않습니까? 더 기가 막힌 거는 대성산단 개발을 위해 가지고 5,500억 원을 투자 유치를 했다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쓸 수는 없고 이 조건이 몇 가지 있다. 이 조건을 풀기 위해서 지금 내가 다각적으로 노력 중에 있고 얼마 시일에 안 걸릴 것이다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쭉 상황을 보면서 윤상희 교수님이 허위로 얘기했던 부분 중에 끝판왕이 이제 뭐냐면 위그선입니다. 위그선 위구벨리인데 2018년 7월 9일 날 한 대담 방송에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1년 전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대송산단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국, 미국, 일본 어느 정도 협약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 동시 계약합니다. 위구선 벨리단지 광물질 섬유업체, 제철 첨단업체, 3기 업체 들어오면 42만 평 대송산단 다 차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위구선 벨리는 바다 위에 날아가는 배입니다. 특허를 가지고 강 박사가 50인승, 100인승을 개발해서 현재 구매 협약 체결 74척, 확실히 계약 단계 31척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돈이 계약금이 들어올 건데 대송산단에 공장을 건립할 업체도 2-3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UN 기구에서도 배를 사겠다고 했습니다. 31척은 거의 계약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나머지 43척은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총 74척에 대해서는 구매 협약 체결이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2018년 7월 9일 날 대담방송에서 당선되고 난 다음에 바로 한 얘기입니다. 이게요. 근데 실제로 그럼 위구선 별리 어디 갔습니까? 다 유엔에 벌써 팔아넘긴 것도 아니고 없거든요, 지금요. 지방자치단체에 이러면 안 됩니다. 자치단체장님은 좀 공식적인 입장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원표를 할 때는 뭐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사실 윤상희 교수님이 지탄을 받아야 될 이유는 바로 이런 데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위기선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이거 2016년 4월에 하동이 또 MOU를 맺었습니다. 하동군하고 대성산업개발, 그다음에 하동 위그밸리. 이거는 뭐냐면 주재민 대표가 대성산업개발 대표인 주재민 대표가 100만 원은 자본금 내가지고 만든 페이퍼 회사입니다. 그리고 윙십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15년도에 이미 공장하고 본사가 경매로 처분된 겁니다. 그리고 대표인 강창구는 고액임금 체불자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네,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는 지금까지 없었고요. 그러니까 또 저 감시도. 부분 5,500억 부분이 되게 또 중요하거든요. 이게 핵심 또 이 거짓말 중에 하나거든요. 투자를 받았다는. 2018년 12월에 하동군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투자 유치 자금 5,500억이 들어왔다. 그래서 갈사만, 대성 등의 이 경제자유구역 사업은 국민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5,500억에 관련돼 가지고 투자자나 조건이나 사용 내역을 한번 보여달라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사가 아니라 수사가 들어가야 되고 맞습니다. 결국에는 형사처벌까지 어떻게 가는지 좀 지켜봐야 되는 수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업 연장을 1년 하더라도 2년 하더라도 분양률이 0% 될 확률이 높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률이 엄청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다 오픈을 해야 되는 상태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머리를 맞대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사실은 이제 진실을 파헤치는 이런 단계였다고 본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도도 경상남도도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어요, 지금은.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하동군에 단 10원이라도 군민의 혈세가 투입된 사업들은 다 중단시켜야 된다. 일단 중단시키고 경상남도가 네. 중앙정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공동조사팀을 꾸려서 실제 내려와서 하동군에 그간의 윤상기 군수가 그 전부터 만들어져 왔던 지금까지의 모든 사업들을 한 번 다 샅샅이 훑어서 하동군이 파산되지 않도록 중앙정부나 경남도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동 대송산단을 추진해온 사업자, 하동군수, 하동군민은 얘기를 쭉 나눠보니까 하나의 사업을 두고 저마다 다른 꿈을 꿨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다 나은 하동을 꿈꾸던 국민들의 그런 소박한 꿈들이 희망 고문으로 끝나지 않길, 또 얽히고 설킨 이 숙제를 어떻게 푸는지 저희 감시자들이 한번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